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5.18 4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기념식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는데요. 박자에 맞춰 힘차게 팔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고무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5.18 개헌론의 필요성까지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렇게 훌륭한 민주화운동인데 왜 유공자 비공개하냐? 유공자들 무시하는 거냐며 당장 5.18 유공자 명단 전원 공개라고 촉구하며 표는 영남에서 받고 재롱은 호남에서 부린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만 영남권의 알랑방귀 적으면서 표국을 저하지 말고 광주를 찾은 인간들 죄다 호남의 국회의원 출마하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을 대표하는 세 단체 중 하나인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의 폭력 사태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5.18 단체 안팎에선 새로운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현재 집행부와 회장 반대파의 알력 다툼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구속부상자 회원들 간 몸싸움은 문 회장이 참가자 99명으로 제한된 기념식장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반대파 회원 중 일부는 기념식장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회원은 문 회장을 단체장 자격으로 초청한 보훈처장은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부처님 오심날을 맞아 대구 봉화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일부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상위권에 올랐는데 나경원 전 대표는 이들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6월 11일 당대표 선거에 앞서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절반씩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실시해 컷오프 대상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초선, 소장파 인사들의 본경선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생민주국민전선, 약칭 민생전선은 18일 오전 김일성 회고록 3개와 더불어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소속 박병태, 안진섭, 권경선 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방조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임의협 회장인 최대집 민생전선 대표는 김일성 회고록 3개와 더불어는 대법원에서 규정한 이적 표현물이라며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3개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를 가능하도록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구조 인도에 반한 죄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자로서 법에 의해 처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김일성을 미화, 고무, 찬양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에 노출시킨 것은 북한 체제의 반인도 범죄를 지속 가능케 하고 정당화해주는 일로서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의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3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대가 대규모 벌목으로 민둥산이 된 모습인데요. 이젠 하다하다 4대강 보철거로 이명박 지우기에 이어 대한민국을 수려강산으로 만든 녹화 사업의 원조 박정희 대통령까지 지우기에 나선 모양이군요. 심지어 좌파 성향 오마이뉴스까지도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리포트를 통해 중앙고속도로 충북 제천 부근 울창하던 숲이 사라지고 붉은 민둥산이 되었다. 금방이라도 저 아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로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다라며 전국에 걸쳐 무차별 진행되고 있는 산림청의 벌채 사업 장면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 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1970년에서 80년대 취산 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산림의 연급, 즉 수목의 나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탄소 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침염수는 30년, 화렵수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이 시점마다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결국 20년에서 30년마다 나무 베고 심기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산림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재 전국 산림의 72%가 이러한 늙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에서 30년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과 달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과학자들은 큰 나무들의 탄소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들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관련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산림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산림청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어린 나무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산림청이 베고자 하는 대상은 불과 20년에서 30년생 나무도 포함되는데 이는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저감은 나무가 주는 혜택 중 극히 일부라는 점입니다. 산림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규모 벌목이 이루어지면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산림청이 지난 2018년 5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 크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먹이와 다양한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그것의 소실은 그와 연관된 생물종의 동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불과 3년 전엔 정부 예산으로 오래된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과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가치가 없으니 베자고 나선 것입니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오래된 나무를 베겠다는 정책이 비판받자 갑자기 박근혜 정부를 끌고 와 박근혜 정부 연평균 벌채량 805만 5천 세제곱미터가 문재인 정부 들어 571만 3천 세제곱미터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일보 취재를 통해 산림청이 주로 자신의 유리한 자료만 언론에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는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숲전체를 사실상 싹 쓸어버려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된 모두베기의 벌채량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8%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숲가꾸기를 줄이면서 모두베기를 늘린 것은 산림을 잘 보존하고 키우려는 노력이 박근혜 정부보다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산림청은 숲가꾸기와 모두베기 벌채량 같은 질적인 통계 자료는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전 정부 때 벌채량이 더 많았다고만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차별적인 산림 벌목에 대해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은 탄소 저감 명목 아래 무작위 벌목으로 민둥산을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인제 양양 홍천 등등 전국의 아름다운 산이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짓는다고 벌목하고 탄소 중립 핑계로 가짜 이론 내세워 또 벌목하고 온 나라를 북한같이 민둥산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50-60년 된 아름드리 나무 3억 그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목업자만 신이 났습니다. 원상복구하는데 50-60년 걸립니다. 도룡뇽 쫓아다니는 환경단체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제정신 아닌 정권 빨리 끝장내야 합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여전히 직무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장 보도를 문제 삼은 박범계,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자 박범계가 19일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먼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염치도
도리도 모르는 내로남불 원조가라며 선을 넘은 게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내 편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만행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범계가 사리에도 맞지 않은 말장난 늘어나봤자 세상 사람들은 박범계를 이종태세 내로남불 전형으로만 인식할 겁니다. 앞서 18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피의 사실 공표마저도 내 편과 내 편이 있느냐며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 시절 박범계는 누구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의 연일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다며 그랬던 박범계가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되자 이제 태도를 돌변해 이를 검찰의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범계는 즉각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부터 단행해야 한다며 이성윤 지검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비위 행위를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성윤 지검장과 같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하물며 공소 제기 후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검찰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박범계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는 기자 질문에 박범계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지. 항상 보면 편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진다. 어떤 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하지 않나. 예쁜 놈이건 미운 놈이건 사안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느라고 직격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